안녕하세요, 통통TV 구독자 여러분, 차봤어영의 서영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 통통리빙 그리고 저는 더 나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기 위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앞으로 여러분들께 가까이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마침 이 컴백과 더불어 이 자동차 시장에 아주 핫한 신차가 등장해서 바로 그 차량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LA 오토쇼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을 때부터 반응이 후끈후끈 했는데요. 11월 29일 경으로 우리나라 국내에도 사전 계약이 시작되었는데 약 2주 만에 25,506대가량이 사전 계약 대수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유례가 드문 일인데요. 얼마나 뜨거운 이 신차인지 저도 공개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자, 긴 말 필요 없겠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바로 그 차량,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전면부의 특징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대형 SUV 차량의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아주 거대한 크기로 이렇게 프론트 그릴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크롬도 굉장히 두껍게 장식이 되어 있죠. 안쪽으로는 마치 모눈종이 형태로, 그런데 입체감이 살아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크롬 장식이 또한 덧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렇게 현대 엠블럼이 나와 있는데요. 와, 이 엠블럼 제가 여태껏 봤던 모든 차량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거의 보시나요? 제가 손이 작은 편이 아닌데 제 손보다도 더 큰 현대 엠블럼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왼쪽으로 좀 와보실게요. 자, 이 팰리세이드의 전면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헤드램프 부분인데요. 보시면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세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쭉 뻗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세로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헤드램프가 나와 있는데 3개죠. 네, 3구형 헤드램프입니다. 그런데 이 전면부 이야기를 드리자면 꼭 전해드려야 말이 있는 게 LA 오토쇼에서 봤던 북미용 그 수출용 팰리세이드와 지금 국내에 출시된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이 사뭇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는 북미형은 2가지의 옵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3구가 아니라 2구였죠. 그래서 램프가 딱 2개 동그랗게 이렇게 있었던 것이 차별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프론트 그릴은 자신의 디자인 선호도에 맞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2구보다는 그래도 3구가 좀 더 디테일을 살려놓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헤드램프는 국내 내수용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측면부 부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차량이 굉장히 깁니다. 4,980mm 정도 전장이 나오는데요.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5,000mm가 넘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사실상은 작은 길이긴 하지만 이 휠 베이스 같은 경우가 2,900mm 정도가 되고요. 동급 대비 가장 긴 휠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이 안 그래도 긴데요. 더 길게 보여주는 효과를 자아내는 디자인 요소, 바로 이 캐릭터 라인이죠. 전면부 헤드램프 쪽부터 쭉 후면부의 테일램프 쪽까지 쭉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일자로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옆에서 딱 봤을 때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윈도우 라인 쪽인데요. 윈도우가 보시면 이렇게 크롬 장식이 윈도우 라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쭉 들어와서 여기서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뚝 끊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그 언밸런스함이 오히려 이 차량에 세련미를 더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상 깊게 봤고요. 이 차량의 이 휠은 20인치이에요. 그리고 5 스포크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알로이 휠로 이렇게 제작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휠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량 색상과는 다르게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이 후면부도 전면부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세로형의 디자인이 적용된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3구 램프가 들어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면부를요, 딱 멀리서 보면 마치 이 뒷모습이 쌍용의 티볼리랑 비슷하다 이런 느낌도 또 들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이 가운데에 보시면 팰리세이드 이 차량명이 이렇게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요. 각 글자마다 이렇게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련미가 배가 되는 느낌도 드네요. 네, 이렇게 1열에 한번 탑승을 해봤는데요. 일단 처음 딱 탑승했을 때 착좌감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차량 시트 자체가 약간 인체에 이렇게 싹 감싸듯이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인체 공학적인 느낌이 들어서인지 이렇게 딱 기댔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요. 막상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SUV의 장점이 시야가 좀 높다는 건데 지금 저는 조금 운전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살짝 이 시트를 높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시트 높이 조절이 왼편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쑥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훨씬 편해진 느낌이 드네요. 이 앞에 운전대를 보면요, 운전대는 그렇게 특별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클렉션 부분과 이 손이 닿는 부분에 인조 가죽이 재질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또 이 클렉션 부분에 나와 있는 현대 엠블럼이 역시나 또 굉장히 큰 사이즈로 디자인이 된 것도 현대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버튼 디자인 같은 건 좀 평범한 편인 것 같고요. 이 뒤쪽으로 클러스터는 7인치의 컬러 LCD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전체적인 대시보드가 굉장히 와이드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요. 가로로 넓게 쭉 뻗어 있는 느낌인데 이 내비게이션은 10.25인치입니다. 산타페보다도 훨씬 큰 내비게이션이죠. 제가 살짝 터치를 해봤는데 터치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깊은 그런 내비게이션이었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을 꽤 많이 써놓은 느낌이어서 좀 더 고급형 세단의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우두투두한 이런 무늬들도 사실상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볼륨을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뭔가 조형미가 있는 것으로 디자인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들이 굉장히 커서요, 이렇게 조작하기 쉽게, 누르기 쉽게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 패시아 쪽에 센터 콘솔 부분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 변속기가 이 버튼식 자동 변속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부는 쑥 뚫려서 센터 터널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뭐 가방을 이렇게 갖다 놔도 될 것 같고, 신발을 가져다 놔도 될 것 같고, 이 자동 변속기 우측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모드에 맞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승기를 찍게 되면 어떤 작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꼭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납도 한번 열어볼까요? 와, 이 재질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뭔가 이렇게 까끌거리지 않으면서 무늬는 또 잘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이 푸시 버튼을 누르면 수납이 이렇게 열리는데요. 네, 쑥 매끄럽게 열리고, 안쪽에 이렇게 컵홀더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왼쪽에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트레이가 장식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위쪽에 USB 포트 단자도 있고요. 조금 보시고, 이쪽을 이제 열어보면 안쪽에 또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들 수 있는 바구니 형태의 것도 있고, 안쪽에 깊이는 제 팔꿈치에 딱 맞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의 깊이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깊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얕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수납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넣고 하나 볼게요. 우드 트림과 가죽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색깔도 이렇게 톤 조절이 되어 있어서 이런 믹스 매치된 부분들이 이렇게 저렴하지 않은 차량에 속해 있는 실내 디자인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정 부분은 약간 세모 형태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거울은 평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전 좀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좀 디테일을 정말 살려놓을 거면 이런 안전벨트를 맸을 때 이런 디자인 디테일도 저는 챙겨보곤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그냥 평범한 안전벨트로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아닌 그냥 평범한 안전벨트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2열에도 한번 탑승을 했습니다. 2열의 특징으로는 동급 대비해서 최대의 레그룸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번 이 시트가 지금 한번
좀 앞으로 당겨져 있어서 뒤로 네. 와, 네. 뒤로 끝까지 밀어보니까요. 앞에 레그룸이 제가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는 가장 넓습니다. 이게 실제로 1077mm의 레그룸이라고 하는데요. 뭐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게 2열의 공간이 널찍하게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열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이요.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도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네, 옹따라고 하죠. 이것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후끈후끈 뜨겁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도 편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공조장치가 이렇게 뒤쪽에서도 조작할 수 있는 점이 인상 깊고요. 밑쪽에 보시면 이렇게 12V도 있고 또 220V 이렇게 단자가 나와 있어요. 안쪽에 인버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뭐 충전하거나 급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어 쪽에도 컵홀더가 이렇게 2개나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열어볼게요. 이 컵홀더 위쪽에 자그마하게 스피커가 나와 있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 우드 트림과도 잘 어울리고 가죽의 색깔과도 지금 매치가 잘 된 것이 보이죠.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쪽 아래에 있는 수납 공간도 굉장히 얕고요. 제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더 넓었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3열은 2열 시트가 원터치로 워크인 폴딩이 가능한 시트예요.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 네, 이렇게 길이 터져서 편하게 이렇게 탑승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앉았을 때 원래 3열에 앉으면 굉장히 비좁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열에 앉았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요. 컵홀더가 또 2개가 나와 있고요. 또 그 위쪽에 보면 이렇게 또 뭔가를 조작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3열에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후방으로는 한 10도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네. 후방 3열 시트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뒤로 젖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열에 앉은 동승자도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네. 3열도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감을 자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열에는 보통 사실 아이들이 많이 앉기 마련인데 성인이 타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헤드룸이 좀 높아요. 그래서 높은 편이라서 키가 저보다 이제 월등히 크신 분들도 탑승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트렁크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트렁크 열리고요. 지금 시트가 다 젖혀지지 않은 상태로 뒤쪽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보면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거든요. 평범한 수준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밑에 하부 쪽에도 수납이 뭐 아주 깊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시트를 다 앞으로 젖혔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 팰리세이드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트렁크 쪽에서 버튼 하나로 2열과 3열의 시트를 모두 젖힐 수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제가 3열부터 한번 젖혀 보겠습니다.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네,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쪽도 한번 덩달아서 내려볼게요. 네. 역시나 굉장히 편하게 내려가고 있죠.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형 SUV를 모신다고 하더라도, 운전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트를 조작하고 막 하는 게 사실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버튼 하나로 손쉽게 3열을 이렇게 젖힐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정말 매력 포인트 요소가 될 것 같네요. 특히나 2열까지도 원터치로 폴딩이 가능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나요? 보이셨나요? 네. 왼쪽도 네, 이렇게 모두 젖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이 차량이 네, 엄청나게 많은 적재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확인이 가능하죠. 이게 지금은 7인승이지만 만약에 8인승 차량이면 8인승 차량도 앞으로 쭉 젖혔을 때 거의 이렇게 침대처럼 넓게 공간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살짝 올라와 봐도
이 차량 안에서 캠핑용품 가져다가 캠핑을 해도 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광활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워도 사람이 누워도 충분할 것 같은 공간. 오리털 이불만 있으면 편하게 한겨울에 잠들 수 있을 것 같은 이 트렁크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원하는 만큼 많은 짐들을 또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이상 트렁크 공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만나보셨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디젤 2.2 그리고 가솔린 3.8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로 트림이 또 세부적으로 나뉘거든요. 그 각 트림에 따른 가격대도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리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팰리세이드 차량에 관한 정보가 막 인터넷에 뜨겁게 오르내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현대 드디어 너희들이 일냈구나 이러셨는데 저는 끝까지 좀 반신반의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이 차량을 쑥 둘러봤는데 가격대까지 딱 듣고 나니까 정말 가성비가 괜찮은 차량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량이라는 건 또 직접 타봐야 또 그 진가가 확인되는 거잖아요. 막상 실제로 승차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와서 또 리뷰 컨텐츠 전해드렸는데요. 오랜만에 뵙게 된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또 소감도 남겨주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꼭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좀 자주자주 가까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곧 또 새로운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또 봐요. 안녕.